저희와 3년 정도 방송하시다가 3년 반. 이래봬도 재선이니까 의원실이 엄청나게 좋은 데 있어요.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는 큰 선거인데 큰 선거니까 이겨야죠. 열린민주당에서도 이길 수 있는 잘하는 후보를 우리는 많아요. 지금 여권이 너무 다이나믹하지 않게 움직이는 거는 문제가 있다. 국민의힘이 반대하면 어느 누구도 공수처 처장이 될 수 그러니까 없잖아요. 그 법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게 저는 7명 중에 6명이 찬성해서 한다라는 거는 네. 그거는 당시에는 제3 교섭단체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열린민주당이 제3 교섭단체가 됐었어야 된다니까. 본인이 혹시 출마하실 생각 있으냐? 뭐 올해는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할 수 있는 처지는 아니고요. 근데 예전에 우리 총수께서 저한테 했던 말은 있습니다. 뭘 기억합니다. 자, 소수정당 목소리 들어보는 시간인데 총선 이후 처음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8년 만에 국회로 저희와 3년 정도 방송하시다가 3년 반. 무려 8년 만에 국회를 복귀하신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우선 8년 만에 돌아가시니까 뭐가 변했던가요? 아니 굉장히 일단은요. 제가 재선 이래봬도 재선이니까 이제 재선이 일단은 의원실이 엄청나게 좋은 데 있어요. 한번 오셔야 돼. 너무 좋아요. 앞에를 딱 바라보고 재선은 저쪽에 이제 삼각산까지 다 바라보이는 북한산까지. 이유가 좋은 데를 줍니까? 네. 재선부터는? 아니 그러니까 뭐 이거는 이제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잘 분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좋아졌고요. 소선은 안 좋은 그다음에 데 또 하나는 제가 저거 했는데 꽃을 많이 심어놨더라고요. 이전보다. 그러니까 이른바 휴먼 스케일이 좀 더 많아졌어요. 근데 내부는 제가 여기서 지적했던 대로 건물은 여전히 못생겼고 의자는 그거야, 여전히 뭐. 불편하고 그 소파 주는 거 있잖아요. 소파. 소파? 네. 무슨 의원실의 소파. 저는 그 소파는 도저히 못 견디겠어서 딴 거로 바꿨습니다. 손혜원 의원님께 하나 물려받아가지고 하나 했는데 의자는 여전히 그 나무 의자 아주 불편한 이렇게 의자 있잖아요. 그 여전해서 이게 이렇게 쿠션 갖다 놓고 씁니다. 국감할 때 네. 여야가 부딪히는 양상은 8년 전과 비교해서는 어때요? 아니 뭐 그건 항상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게 예전보다 그러니까 파행을 잘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이제 막 부딪히다가 앞에 나가지고 막 소리치고 막 이러다가 파행하고 이러는 건데. 밖에 가버리고 그러는데. 네. 그런 일이 예전보다 좀 덜하고 그다음에 정말 한 가지가 달라진 게 있어요. 제가 법사위에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딱 회의실 외에는 바깥에 저희가 쉬는 휴게실도 있고 그렇거든. 위원장실도 있고 여야가 같이 안 모여요. 아, 그래요? 난 그게 너무 신기해서 아니 좀 같이 얘기도 좀 하고 그래야지. 원래 그 카메라 있는 데서 막 싸우다가 뒤에 가면 뒤에 가면 얘기도 하고 네. 그리고 뭐 저기도 하고 그다음에 제가 또 하나 놀란 거는 저는 누구한테나 저도 이제 범 여권이니까 좀 잘해주려고 인사도 먼저 하고 그러는데 눈도 안 맞추시는 의원들도 있어요. 제가 너무 못되게 굴었나? 뭐 그래서 그냥 그래서 참 그게 예전보다 많이 쌀벌해졌구나. 그랬더니 여야가 제가 확실히 갈라져서 아예 그래서 섞이지도 제가 않아요? 법사위라서 특별히 그렇습니까? 식사도 같이 하나요. 점심 뭐 국감 중에 식사 잘 안 오세요. 예전에는 카메라 앞에서는 서로 막 멱살 잡다가 뒤에 가서는 웃으면서 술 마시러 간다고 그리고 여러 가지 타협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건데. 그래서 이게 법사위라서 그런 거인데 딴데 이른바 경제분과들 뭐 국토위라든가 이런 데는 조금 낫대요. 그런데 대부분이 좀 그렇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여야 관계가 굉장히 치열하다라는 거를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저는 하여튼 열심히 웃고 인사합니다. 초선이 많아서 서로 대면대면해서 그런 거 아닌가요 혹시? 그럴 수도 있고 그러면 초선들이 그러면 좀 이제 다선 의원들이 끌어오는 대로 해야 되는데 우리는 다선 의원이 김도욱 간사님이신데 김도욱 간사님부터 눈을 안 마주치시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열린민주당을 늦게 모신 이유 중에 하나는 원래는 제가 듣기로는 민주당과 총선 이후에 물론 뭐 결정된 사안은 아니었으나 합당이 곧 있을 거라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게 근데 생각만큼은 혹은 뭐 그게 언제 될지는 모르는 상황이 된다고요? 아니 합당이 되든 안 되든 일단 있는 조금만 소수 야당이라도 불러주는 게 정상이고요. 그런 점에서 좀 반성 좀 하시고요. 반성은 못하겠습니다. 왜냐면 합당을 못 한다고 반성 했으니까. 안 하시는 분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합당에 대한 바로 건 합당한다고 저희가 그랬는데. 아니 그런 얘기는 없었고요. 그때부터도 계속 얘기 나온 거는 이거는 합당 운운하는 거는 민주당에서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거지. 저희는 나름대로 그래도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거는 열린민주당의 원래
태어난 의미 자체가 문재인 정부 지지하고 그다음에 이제 민주당에 대해서 견제도 하지만 조금 맵게 지원해 주는 역할을 하고 그렇죠. 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모르지만 제가 듣는 주변의 평가는 상당히 그 역할을 잘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지지율 가령 이제 리얼미터에서 한 지지율 보면 이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네. 민주당이 조금 좀 이제 뜨뜻미진하게 잘 못하고 있으면 우리한테로 와가지고 올라가죠. 지지율 올라가고 예, 예, 맞습니다. 저쪽이 좀 위험하다 싶으면 또 빨리 달려가서 찍고 서로 보합 관계.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의 역할을 나름대로는 해오고 있다. 더 잘해야 되는데, 뭐 더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보면 따로 있는 게 여러 가지 좋은 점도 있다는 생각도 많이 합니다. 민주당에서 못하는 이야기들을 저희가 그런 또 점이 할 수 있죠. 있는 점이 있기 네, 때문에 그런 점이 있죠.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서 합당 이야기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당 내에서도 의견이 열린민주당 당 내에서도 이제 의견이 다른 분들이 있는 걸로 아니요, 열린민주당 안에서는 합당에 대한 얘기를 공식적으로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따로따로 의견들은 있지만 개별적으로 의견이 다 있겠지만 네. 공식화된 건 아니라고 알고 있긴 하나 이제 총선 이후 바로 합당 이야기가 이제 없어졌다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보궐선거가 있잖아요 내년에. 네. 그러면 보궐선거에도 각자 후보를 내는 쪽으로 가는 겁니까? 아니 일단 네. 이제 정당이 있으면은 선거가 있는데 움직이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렇죠. 저희도 준비위원회 만들어서 지금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략을 짜야 되니까. 보궐선거 그리고 후보를 낼지 그리고 이걸 끝까지 뛸지 아니면은 뭐 우리가 같이 이제 공동 경선을 하자고 할지 어떤 것들은 지금 모든 게 지금 오픈되어 있는 거고요. 벌써 5달이나 남아 있기 때문에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는 큰 선거인데 서울시장이 큰 선거니까 이겨야죠. 이기고 잘하는 후보가 나가면 좋겠죠. 그러니까 열린민주당에서도 이길 수 있는 잘하는 후보를 우리는 많아요. 우리는 많고 일단은 거론되는 후보들이 꽤 많고 네. 그다음에 이제 열린민주당의 가장 큰 속성이 열린 공천 아닙니까? 저희가 이제 국민들한테 추천받고 또 전당원 투표 가지고 공천도 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왔듯이 이번에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민주당과 있어서 열린민주당은 서울시장 후보도 경쟁하는 구도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더 이렇게 에너지가 올라가지 않을까요? 저는 그 점에서도 에너지를 올려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 열린민주당의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그 내심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이른바 거론되는 사람이 굉장히 있습니다. 아, 그래요? 제가 뭐 제 입으로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뭐 굉장히들 많이 우리 카페에서나 이런 데서 많이 얘기되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도 네. 혹시라도 뭐 혹시가 아니라 저는 아주 예전부터 서울시장으로 많이 거론되던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뭐 특별히 제 이름을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본인 이름을 거론하지는 않지만 많은 분들이 지지자들 많은 분들이 여러 분들을 거론하고 있고 그 중에 의원님도 이제 거론되시는 분 중에 저는 한 분이고. 대선 출마도 권유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저도 저 안철수처럼 이렇게 좀 고민을 해볼까 하는 생각을 현재는 합니다. 그러니까 독자 후보 쪽으로 이제 대체로 독자 후보까지 만드는 거는 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리고 그 이후에 그래야지 여러 가지 시너지가 생기는데 도움이 될. 뭐 물론 이거는 야권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도 굉장히 달라지는데 지금 여권이 너무 다이나믹하지 않게 움직이는 거는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서울시장 독자 후보 열린민주당 타이틀로 나올 가능성도 상당히 있는. 그때 되면 또 안 불러주시겠네. 아니죠. 그거는 이제 독자 후보가 나오면 부를 수밖에 없는 거죠. 당연히. 알겠습니다. 예. 너무 많이 삐지신 것 같은데 아직도 좀 푸시고 얼마나 그럼요. 지났는데 아직도 그러셔요. 아니, 절대로 안 풀립니다. 제가 아직도 그러십니까? 얼마나 지났는데. 민주당에는 뭐 일찍부터 한 번 적었는데 언론에는 항상 언론이 중요하기 때문에 언론에는 삐지는 게 이렇게 잘 안 풀립니다. 합당 얘기가 아니라 네. 독자 후보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말하자면. 그거 지금 얘기하기가 조금 빠르다는 아직 생각이 빠르지만. 들고요. 제가 보면 자. 한 12월 달 정도 되면 그런 정기국회 얘기가 끝나는 나올 수 시점이 있다. 되면 아마 윤곽이 드러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최근 이슈 여쭤보자면은 특활비 가지고 난리잖아요. 네네. 특활비 공방을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특활비 현장에 갔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그날 했던 메모까지 들고 왔는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 점은? 아니 일단은 법사위에 계시니까 원래 더군다나. 특활비라고 하는 게 나누는 주는데 영수증이 필요 없는 돈 아니에요. 그러니까
검증을 나갔는데 그걸 갖다 검증 자료를 주겠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현장에 가서 검증을 할 수는 없는 건데 제가 현장에 가서 느낀 건 뭐냐 하면은 저희가 법무부하고 대검을 갔는데 법무부는 여러 부서에 돈을 내려보냈는데 여러 부서가 이렇게 처리하는 방식이 막 달라요. 그래서 좀 이렇게 약간 중구난방으로 처리한다. 이게 분명히 이제 이런 건데 검찰을 가니까 완벽하게 똑같은 방식으로 해놨어요. 네, 그래서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검찰은 일사불란하다는 그런 뜻이고요. 일사불란하다. 그날의 반응도 그렇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검찰에 그러니까 일단 법무부에는 제일 재밌었던 게 뭐냐면은 일부분 한 8억에서 10억 정도가 법무부에서 다시 특활비로 쓰이는데 추미애 장관은 한 푼도 안 썼다. 그건 올해부터. 확실합니까? 그건 하여튼 자기네 적어놓은 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그거 우리가 그걸 갖다 직접 확인을 할 수 있는 내역 자료는 없으니까. 근데 야당에서는 추 장관이 안 썼다는 증거는 없다. 이렇게. 물론이죠. 예. 바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검찰에 가서는 검찰에서는 이제 야당은 이게 윤석열 검찰총장이 마음껏 주머니 돈으로 쓴다라는 거, 그 다음에 서울중앙지검이나 이런 데는 잘 안 내려본다. 여기에 집중해서 했는데 저희는 이제 가서 보니까 이게 이래요. 전체가 작년이 이제 94억이었는데 94억에 1대 2로 쓰여요. 1은 정시로. 이거는 이제 지금 다 똑같이 항상 인원 배분 수대로 되게 내려보내는 이런 거고. 배분으로? 그다음에 또 하나 일은 내부에서 여러 가지 국이나 부에다가 내려보내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수시라는 게 있는데 이게 절반을 차지합니다. 이거는 검찰총장이 임의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완전한 임의로 영수증 없이 50%를 그러니까 절반을. 한 4, 50억 정도를 갖다 절반을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지검장한테 내려보는 게 아니라 수시로 부서에다 내려보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내역을 하나도 못 본 거예요. 50억 정도를 네네 그렇게 할 수 있는 임의로 할 거냐 수 그걸 있는데. 어떻게 쓰는지 모른다는 거. 그다음에 또 하나는 가령 이제 서울중앙지검에 많이 안 내려보는 거 아니냐. 이것도 보기가 참 어려운 게 이게 최근에 와서 퍼센테이지가 좀 줄긴 했어요. 2017년에 한 17%. 서울중앙지검은 커서 좀 많이 갑니다. 근데 그다음에 중앙지검은 예전에 비해서 줄어들어서 그게 이제 근데 줄어든 게 퍼센테이지가 한 작년에 비해서 한 2% 정도 줄어들었고요. 그다음에 절대 비용이 줄어들었습니다. 절대 비용은 거의 절반으로 줄어든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2년 전만 하더라도 한 140억 뭐 이 정도 됐었거든요. 그래서 서울중앙지검은 추 장관 라인이라서 윤 총장이 더 줄인 거 아니냐는 식의 의혹 제기도 그다음에 있었는데. 이제 저기 서울 아마 중앙지검에도 여러 부서들이 있고 수사부들이 다르게 있으니까 거기서 아마 다르게 아마 수시 비용이 나갔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게 어떻게 돼 있는지는 우리가 체크할 수가 없죠. 자료도 하나도 마련해 놓지 않았고 우리가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번에 나가서 특활비를 검증한다라고 하는 거는 각 측에서 총괄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만 봤지 우리가 개별적으로 확증할 수 있는 이런 자료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수 야당에서 추 장관이 개인적으로 썼냐 안 썼냐를 확인하는 것도 불가능하고 안 썼다고 이제 네. 추 장관은 얘기하는데 그 대검에 가서 윤 총장이 그 특활비를 개인적으로 썼냐 안 썼냐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죠. 지금은 내역이 없습니다. 네. 그럼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이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제 지금 저희가 법사위를 다시 열어서 이게 이제 예산 소위가 있기 때문에 예산 소위에서 좀 더 자료를 내놓으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할지. 왜냐하면 지금 이게 요거 자체만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예산 형국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예산 요번에 특활비를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자료가 없으니까. 근데 그동안 보니까 검찰에서도 예전은 특활비가에서 주로 한 3년 사이에 절반으로 줄어들었는데 그 대신 하나가 뭐냐면 특정 업무 경비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영수증을 쓰고 있는 건데 이 경비로 다 넘어갔습니다. 근데 이제 많이들 얘기하시는 게 도대체 영수증 안 남겨놓고 써야 되는 수사 경비가 뭐냐. 특히 검찰 같은 경우에는 그건 이상하죠. 이상하잖아요. 영수증 없이 수사할 일은 저희가 없죠. 청와대나 외교부나 아니면은 국회의장이나 아니면 국정원이나 이게 외교 안보 또 국방부도 그렇고요. 외교 안보에 관련된 거는 우리가 그럴 수 있음을 이해가 되는데 검찰은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우리 여당만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야당이지 참.
범야당이라고. 가끔 가다가 아이덴티티 크라이시스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법사위시니까 이것까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공수처장 후보가 무려 11명이나 나왔어요. 11명. 그중에 한 명은 본인이 사퇴했고 예, 10명이 됐죠, 네네, 이제는. 10명이 됐고. 그리고 그중에는 공수처는 없어져야 한다는 분도 후보로 올라가 그중에 있어요. 여전히 한 사람이 있고요. 네. 석 뭐라는 분. 예. 네. 없어져야 한다고 하는 분이 왜 후보 승낙을 했는지 모르겠으나 그거는 국민의힘의 작전이에요. 그렇게 하는 어떤 거. 작전이라고 보십니까? 아니 그렇게 이제 말하자면은 이제 오렌지 상자를 잘 만들어서 그중에 좋은 오렌지를 뽑아야 되는데 여러 가지 뭐 이상한 오렌지들을 그 안에 섞는 거죠. 그 여태까지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그런 작전을 써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국민의힘이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반대하면 어느 누구도 공수처장이 될 수 그러니까 없잖아요. 그 법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게 저는 7명 중에 6명이 찬성해서 한다라는 거는 네. 그거는 그러니까 이제 20대 국회에서 궁여지책으로 그렇게 합의를 한 거고 당시에는 제3 교섭단체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열린민주당이 제3 교섭단체가 됐었어야 된다니까. 이제 그만 좀 하세요. 이제 다 지나가. 트럼프도 아니고. 제가 요새야말로 네. 정말 교섭단체가 됐었어야 되는데 막 이 생각이 굴뚝같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이걸 가지고 뭐 비토권을 계속해서 할 수가 6명이 찬성을 안 하면 못 하는 거니까 이거를 11월에 어느 시점까지 보면서 이제 회의가 진행이 될 테니까 그러면은 저는 법을 개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공수처법 그럼 자체가 시점은 언제입니까? 뭐 11월 안에 적어도 그 청문회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치, 만약 한다면은 국민의힘에서는 공수처가 출발하지 않는 거가 최선이라고 그렇겠죠. 말해왔기 때문에 네. 공수처장이 결정되지 않도록 어떻게든 계속 진행해 나갈 것이고 그럼 이 공방이 11월 내내 이어지다가 어느 시점에는 더 이상 안 되겠다고 민주당과 열린 그 민주당 쪽에서 뭐 정의당도 들어올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법 개정으로 그쪽으로 가는 게 지금 범여의 시나리오인 거죠. 지금 이제 예산이 네. 12월 초에 되지 않습니까? 제일 길게는 12월 7일까지니까 그거를 보통은 이제 예산에 굉장히 뭐 힘을 들이니까 그거 지난 다음에 바로 하자라는 그런 얘기도 있고 아니면 왜냐하면 앞으로 한 20일 동안 국민의힘 공수처 추천위원회가 어떻게 이게 의사결정 구조가 되는지가 국민들한테 다 보일 거 아니에요. 거의 실시간 중계되듯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제 국민의 여론이 좀 높아지면 그러면은 제일 쉬운 거는 딱 하나만 바꾸면 됩니다. 의사결정 구조. 그러니까 3분의 2 이상이 찬성되게끔 해놓고 그러고 나서 할 수도 있고. 난항이 좀 예상되네. 왜냐하면 특활비 같은 경우에 언론 보도를 보면 사실 언론은 특활비 이슈가 나오면 언제나 특활비 쪽을 문제 삼았는데 지금 뭐 예를 들어 대검의 특활비를 이렇게 관대하게 보도하는 건 처음 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법사위에 있으면요 매일매일 웃겨요. 너무 웃겨서. 법조기자들이 검사들과 그렇게 정서적으로 밀접돼 있는 건지 대검 특활비 이렇게 관대하게 보도하는 건 처음 봤어요. 특활비도 그런 거는 뭐 치사하게 이런 것까지 따지냐 이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제가 조금만 더 얘기하면은 저희가 국감 때 윤석열 검찰총장이 나와서 그런 태도를 보였으면 보통 여론들은 뭔가 편을 들어주더라도 이거는 공직자로서는 이런 건 좀 심한 거 아니냐 공직자의 태도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할 텐데 이게 말이죠. 우리나라 언론 정말 문제 있어요. 제가 요새 미국 대통령 여러 가지 그 혼란이 있지만 그래도 조금 믿고 있는 거는 미국에서는 언론이 아직 살아있다. 그것 언론은 때문에. 철저하게 반트럼프니까 지금. 글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근데 저는 이게 어느 쪽에 좀 편을 들어주는 한이 있더라도 어느 정도는 공정한 가치관을 가지고 보는 게 언론에서 너무 지금 실종돼 있다. 이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특활비 봅니다. 문제는 전형적으로 기자들이 좋아하는 이슈입니다. 글쎄요. 이거는 특활비는 깔끔하게 정제되지 않고 보통은 뭔가 구린 데가 있기 마련이라 특활비 이슈는 기자들이 참 좋아해서 이제 막 파고들어서 특활비 이슈가 나온 쪽을 공략하기 마련인데 대검 특활비에 대해서 이렇게 관대한 기자들은 저는 처음 봤어요. 특활비 이슈에 대해서. 그렇긴 한데 자 오늘은 거의 시간이 다 됐는데 이 시점에
갑자기 스쳐 지나가는 생각인데 출마를 요청하시는 거 보면 혹시 본인이 서울시장 출마할 생각이 있으신 거 아니에요? 제가 요청을 했나요? 저 그렇게 아시는 거예요? 나 이런 거 이거는 오해를 좀 불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자, 그러면은- 소수당에서 열린민주당에 대해서는 저는 김성애 대변인이 여기 해떨달 클럽에 나오기 때문에 거기서 얘기가 나왔는데 그 어쨌든 그럼 그 앞부분 제외하고 본인이 혹시 출마하실 생각이 있으신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런 얘기 자꾸 물어보지 마세요. 이거 왜냐하면 12월 달에 뭐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우리는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할 수 있는 처지는 아니고요. 근데 예전에 우리 총수께서 당시에는 총수셨어요. 공장장이 아니고 네. 저한테 했던 말은 있습니다. 그건 기억합니다. 자, 요 정도에서 오늘 화목하게 끝내고 열린민주당에서는 김진애 의원이 계속 나오시는 거죠? 세 네, 분 중에? 그리고 이제 제가 아직 최강욱 대표님이 유승훈장에 나올 만큼 정말 안 풀리셔서 네. 그거는 제가 또 역할을 해서 우리 대표님이 최강욱 대표님이 나오시게 한 번은 해야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세 분인데 나머지 한 분은 언급이 안 되고. 우리 그래도 대표와 원내대표니까 당을 대표해서 알겠습니다. 나올 수 있는 거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 네.